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쿠팡의 대처에 소비자들의 분노가 거셉니다.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처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불매운동까지 일고 있죠. 반면에 단순 화재 사건인데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쿠팡 화재 대응이 던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제계와 법조계의 시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와 그 화재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세에 대해서 두 분과 토론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김한규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쿠팡 화재 사회적으로도 지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 대응하는 문제. 근데 화재가 난 지 지난 17일에 변호사님 났잖아요. 네네. 뭐 아직도 진화가 다 안 됐습니까? 이거 왜 아직까지 지금 이러죠? 일단은 그 규모 자체가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보는 거와 달리 실제로 굉장히 이게 큰 그 축구장 15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의 굉장히 큰 공간이고요. 또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소비자들이 받는 물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65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는 이제 뭐 가연성 되는 물류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아마 뭐 추측컨대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진화는 다 됐겠지만은 혹여라도 그 수많은 물류 중에서 뭐 아직도 이제 좀 미진하게나마 이제 가연성 물류들이 있다면은 왜냐하면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좀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은 듭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뭐 네. 건물 피해 규모만 해도 지금 엄청난데 네. 단일 화재 규모 중 최대다. 네. 그리고 뭐 쿠팡의 탈퇴 움직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상황이. 지금 현재 이제 쿠팡은 우리나라 전체 그 이커머스 시장이 한 3위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소매 시장이 한 500조고요. 네. 이커머스 시장이 150조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150조 원이 온라인 쇼핑으로 이루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 안 가고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온라인 쇼핑 비중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전체 소매의 30%고 앞으로 50%까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신세계가 이번에 이베이를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했고 쿠팡은 이제 미국의 아마존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김범석 이렇게 의장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또 재학하고 또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마존의 모델을 보고 한국에 빨리 도입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의 성격이 빨리 배송받기를 바라고 또 굉장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고 뭐 전사나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온라인 시장이 잘 돼 있으니까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성공하겠다.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정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오늘 현재 기준으로 70조입니다. 70조. 70조. 화재 나고 조금 시가총액 많이 줄었어요? 1%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이 없었네요. 마이너스 1% 정도 변동이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70조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내 한 3위쯤 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쿠팡, 뭐 카카오 이 정도 순위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본인의 국적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서 또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뭐 회원 탈퇴한다, 불매 운동이 일어난다 그런 화제가 있는데 뭐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쿠팡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에요. 미국 언론들도 그렇게 높이 평가를 했는데 이번 화재 상황을 보면 뭐 혁신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은데 이게 어떤 제도의 문제냐, 현장의 관행의 문제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부겸 총리 주례 대화에서는 뭐 제도의 문제가 아닌다. 현장 실행의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했다는데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이 물류업체 화재는 한 번 발생을 하면은 뭐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뭐 작년에도 이제 이천 물류센터에서 이제 화재가 날 때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큰 참사였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소방관께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노동자들의 피해는 현실적으로 없었지만요.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런 물류센터가 점점
하나씩 하고 생기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수백 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류센터에는 그 수많은 물류들이 있는데 이외 수백 개, 수천 개, 이번에는 뭐 1,000만 개가 넘는 물류들이 있는데 예.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소방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법에는 예. 그 소방 당국이 이런 물류센터에 대해서 일일이 뭐 소방 점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방 업체가 사설 업체입니다. 소방 업체가 이 소방 점검을 하고 이게 뭐 어떤 이상 유무에 대해서 이제 소방 당국에 보고하면 이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당국이 나설 수 있지만은 이상이 없으면은 소방 당국이 어떤 이런 서류라든가 문서로 안전 점검이 마무리되는 그게 현재 제도적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소방 당국이 화재 예방 대응이 시설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예. 뭐 이런 물류센터 소방 당국의 어떤 소방서들의 인적 자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어떤 물류센터에 일일이 수많은 물류센터에 방문을 해서 이제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면 과연 이런 소방 업체들이 제대로 점검하고 있나? 이번에 화재가 난 물류센터에 과연 소방 업체들이 어떤 소방 점검이 예. 그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특히 뭐 스프링클러가 뭐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는 언론 기사가 났는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즉시 원래 바로 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기에 이제 화재 진압이 되는데 그 부분, 이런 게 하나 예인데요. 이런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만약 미비하다면 이건 제도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도 뭐 후진적 사고에 이런 악순환을 끊자,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직원이 이게 화재가 나니까 화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무시를 한 거죠, 보안 요원들이. 예, 맞습니다. 보안 요원한테 본인이 화재를 받고 연기가 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퇴근 시간이니까 너는 빨리 퇴근해라. 우리가 알아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그 부간이 한뭐 스프링클러는 원래 자동 작동이 되어 있거든요. 예. 연기만 감지되면 자동 작동되는데 이게 덕평 물류센터를 비롯해서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많은 이런 오작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게 혹시나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 혹시 꺼놓은 건 아닌가 스프링클러를. 예. 그래서 자동으로 그 감지가 되면 우리 제일 빨리 급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고를 한 직원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다. 본인이 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쿠팡은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또 다 자기 사물함에 보관을 하고 근무 중에 일만 하게 했다. 근데 이거 도저히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 뉴스를 근무 중에 보면. 아예 휴대폰을 소지를 못하게 돼 있다 그런 예, 거죠. 그렇죠. 아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는. 우리가 사무실에 어떤 회사에도 스마트폰을 보관하게 하거나 압수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사무직은. 그런데 이제 물류센터의 직원들만 이렇게 자기 핸드폰을 무조건 자기 사물함에 보관하게 하고 소지를 못하게 했다. 또 그 이유를 보니까 뭐 그 근무 중에 딴 일 할까봐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했는데 야 이거 교통사고 날까봐 자동차를 없앤다. 똑같은 논리지 않을까. 다른 물류센터도 휴대폰 소지가 안 될까요? 일단 뭐 저건 사실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직원 중에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기업이 제일 중요한 것이 내부 직원들 만족이 있고 외부 고객들 만족이 있습니다. 쿠팡은 외부 고객은 정말 만족해요. 예. 정말 빠른 속도로 그 전달해주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내부 직원들한테는 너무나 불만이 팽배했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화재 신고도 못할 정도로 핸드폰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고 쿠팡은 이것은 정말 내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 누구나가 직원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겠고 진짜 빠른 신고가 있게 해준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압수한다든지 아니면 보관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이건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제 청원을 올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청원 예. 보니까 자기가 보안 요원한테 불났다고 얘기하니까 오작동이 많아서 그런지 보안 요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불난 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라. 퇴근해라. 듣는 척도 안 했다. 이 직원의 정말 좌절감이 그런 것 같아요. 일찍 신고만 됐더라면 그 소방대장의 그럼요. 피해를 좀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 국민청원 글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러면 실제로 그 이 물센터 내에서 오작동이 과거에도 빈번한 것 아니었나는 게 충분히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과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물류센터에서는 좀 제대로 지금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냥 뭐 연기 나고 뭐 예를 들면 뭐 스프링클러가 뭐 약간 나온다든가 이래도 뭐 에이 전에도 그랬어.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핸드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과연 지금 아마존을 모델로 지금 쿠팡을 설립한 것이 지금 김 대표의 어떤 뭐 서입 도입 배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아마존도 직원들 핸드폰을 다 압수하고 일을 하는지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의 어떤 기업 배경을 본인이 체험하고 이제 쿠팡을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라는 것은 꼭 그 업무 효율 떠나서 개인의 어떤 굉장히 내면한 사상한 영역인데요. 이거를 한국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안전 문제도 있지만은 좀 기업가 정신으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일하는 중에 휴대폰을 쓰는 것은 보통 휴대폰의 경우에는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근무 중에 이제 휴대폰을 쓰는 거를 자제해야 된다. 그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댓글도 있긴 해요. 지금 방금 시청자 주셨는데 현장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하는 회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가 봐요. 대부분의 사무직 직원들은 절대 핸드폰을 뭐 보관하게 하거나 압수하거나 그러진 않죠. 예. 누구나가 저 역시도 되게 보니까 90%는 항상 실내 사무실 전화로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0통 중에 한 통 정도 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온라인 쇼핑 시장도 PC를 집에서 주문하는 경우 30%밖에 안 됩니다. 70%가 스마트폰에서 주문을 하고 배달하고 저도 이제 쿠팡을 이용해 보거나 아니면 다른 데 쇼핑을 이용해 보면 항상 배달원들이 이걸 딱 사진 찍어 가지고 집 앞에 잘 배달되었으니까 확인해 달라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물류센터에 일하시는 분들만 스마트폰을 이렇게 좀 보관하게 하고 배달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사무직원은 당연히 되는데 물류 직원한테만 이렇게 핸드폰을 못 쓰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고 이건 시정이 돼야 되겠고 제가 보니까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소통과 직원 간의 의사 교환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빨리 신고만 있었다면 진짜 화재에 이렇게 사망자도 안 나왔을 것이고 이렇게 대형 사고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쿠팡이 이건 빨리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화재 사건 자체도 화재지만 지금 소비자들의 분노는 좀 이상하게 번지면서 김범석 의장에 대한 이런 불만, 분노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뭐 김범석 의장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사임했다는 거 문제, 또 미국 시티즌 시민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과연 이게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될 건지 어떻게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적 문제는 뭐 커다랗게 무죄될 건 없죠. 그거는 어차피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사 운영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고용을 또 창출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전혀 그거 갖고 문제 삼는 건 너무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에 당연히 눈에 띄는 것은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저도 이번에 등기를 한번 띄워가지고 봤더니 진짜로 사임하긴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이 김범석 의장은 우리나라 이제 쿠팡에서 이제 등기상 본인이 직책을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일부 SNS에서는 이제 약간 뭐 오해가 있는 거죠. 마치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사임한 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사임이 예정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 쿠팡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즉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김범석 의장은 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더 이상. 그러면 쿠팡은 과연 누가 회사인가? 물론 당연히 주주 회사긴 맞지만요. 누가 봐도 김범석 의장이 설립을 주도하고 대외적으로 당연히 이거는 김범석 의장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가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이익은 취득하되 책임을 안 지겠다. 왜냐하면 미국 회사에 전념하겠다는 건데 그럼 미국에서는 등기상 본인 이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을 안 지고 왜 미국에서만 책임지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꼭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분의 국적 문제가 아니라 이 이익 창출과 책임 문제를 분리시킨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는 공감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한 불만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에게 있는 거 아닌가 봅니다. 저도 이제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사망 사고라든지 근로자가 다치게 되게 되면 이제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게 중대재해법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명 정도가 일하다가 죽은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 이건 좀 대우각성을 해서 좀 고쳐야 되겠다. 예. 지금 영국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슷한 인구 규모고 이제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좀 더 발달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산업재해가 영국도 산업혁명부터 해서 굉장히 사망사고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법도 포함해서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근로자가 사망을 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면 좀 엄하게 처벌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인들이 너무 이렇게 막 죽는 소리를 많이 해요. 뭐 이렇게 기업은 너무 어렵다, 기업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쿠팡이나 우리나라 대기업들, 건설회사들 매년 수천억씩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사고라든지 안전 예방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투입을 안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뭐 감독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은 정말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방관님도 한 명 돌아가셨지만 정말 사람의 목숨은 정말 소중하니까 저는 이렇게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이제 김범석 의장도 중대재해법에 본인이 책임을 면하려고 이제 이번에 사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그 쿠팡의 이사직에서 등기 이사직에 사용한 맞습니다. 것은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거다. 맞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제 이번에 좀 미리 좀 빠져넣겠다 이런 취지로 그 책임을 면하려고 이제 자기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뭐 중대재해법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하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근로자들의 목숨과 또 건강을 좀 지켜달라. 좀 비용을 좀 더 내더라도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해야 되고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기업은 이윤 창출하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쳤지만요. 예. 지금은 이윤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나 소비자들로부터 서로 상호 이익을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지속 가능 경영이다 이렇게 해서 ESG 요즘 뭐 환경, 뭐 예. 지속 가능성, 지배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배 구조도 보면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7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차등 의결권 포함해서 그런 거죠? 차등 그걸 의결권 포함해서 예. 76%. 차등 의결권을 제외하면 10%가 자기가 이제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가총액이 70조의 10%니까 7조 원 정도가 이제 자기 지분 가치가 있는 거고요. 예. 경영권에 대해서는 76%고 이번에 쿠팡은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현금이 5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물류망을 세워서 전국을 단일 배송으로 당일 아침에 배달합니다. 총알 배송, 뭐 아침 배송 이렇게 예. 하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사업 구조나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정말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변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은 있는데 공교롭게 이 등기이사 물러났다는 발표가 화제가 난 17일 날 나온 거잖아요. 이미 주총이 그 전에 있었고 이사 사임도 5월 말에 있었기 때문에 화제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데 왜 그렇게 꼭 그날 발표가 되면 홍보가 뭐가 좀 홍보 쪽에서 보도자료를 그날 낸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잘못을 한 건지 좀 대응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은 그냥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은 꼭 등기되기 전에 5월 30일이라고 하면 이사회 결정이 났으면 사실 그때쯤에서 보도자료 내도 뭐 전혀 오해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등기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제 형식을 갖춘 거지만은 실질은 5월 30일에 있었다. 그러면 그때 보도자료 냈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하필이면 이제 화제가 났을 때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거는 뭐 국민들한테 오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책임 안 지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니까요. 그럼 누가 이걸 쿠팡을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과로사로 이 로켓 배송면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도 김범석 의장은 직접 나와서 사과를 안 하고 좀 회피하는 자세를 보인 듯하고 또 국회 출석하라니까 또 본인은 출석 안 하고 한 것들과 조금 겹쳐서 지금 이 분노가 좀 끌어오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이용하고 또 되게 편해졌습니다. 사실 택배 노동자들 덕분이죠, 그 부분은. 왜냐하면 한밤중에도 뭐 12시, 1시에도 우리는 그 물류들을 배달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쿠팡뿐만 아니죠. 이게 많은 어떤 그 택배 노동자들께서 그 과로사라든가 이런 걸로서 뭐 돌아가시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는 괜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면은 어떻든 간에 본인이 고용을 하고 본인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노동자가 회사 일을 하다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이거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 어떤 뭐
법적 산재를 떠나서요. 그리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표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조 원의 재산가하고 이미 미국 뉴욕 거래소까지 상장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소방대장님께 뭐 바로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사실은 약간 조문은 하셨 조문을 하긴 하셨는데 그 타이밍도 사실은 이른 시간에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여론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눈치 보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네. 뭐 앞으로의 대응이 문제겠지만은 현재까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누적된 불만이 단순히 이번 화재, 이번 그 소방대장님의 사망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로켓 배송이라든지 예. 쿠팡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게 9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분류하는 사람부터 해서 이제 배달 종사자까지.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보통 우리가 밤새 쿠팡의 로켓 배송을 위해서는 새벽 1시에서 2시부터 작업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아침 7시까지 배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밤새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아마 이제 급여야 이제 그 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배 정도 더 받겠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밤새 일을 하게 되면 자기 건강에 한 2~3배 정도의 아주 치명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근로자들은 이제 급여는 2배 정도 야간 근무를 하게 되니까 이제 급여는 더 받지만 또 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망자가 9명 가까이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쿠팡에서는 이 과로를 하지 않고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지금 현재 뭐 5조 원 현금 있으면 뭐 합니까 이거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좀 편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겠고 사람을 더 많이 뽑으면 되겠죠. 또 좀 분류 작업은 당연히 이제 분류한 사람 따로 배송한 사람 따로 해야 되겠고 일단 저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해서 아까 말씀한 5조라는 게 그 기업 공개에서 조달한 자금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글로벌 해외 비즈니스에 좀 많이 투자하겠다. 뭐 이제 그런 입장을 네. 내놓은 것 같은데 쿠팡의 경쟁력이 빠른 배송과 이 가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하고 또 근로자도 많이 뽑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문제도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무작정이 지금 뭐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기업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만 또 봐야 될 건지 조금 사실 이게 비단 이제 쿠팡만의 아마 김범수 의장님도 되게 억울하실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게 사실은 쿠팡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또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이제 철거 작업 과정에서 건물 붕괴돼서 또 수많은 어떤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대기업, 국내 굴지업이 대기업이 관여된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이 관여되면서 이제 하청 주고 재하청 주고 이게 계속 층층이 주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그 업체가 굉장히 처음에 그 애정된 공사 대금이 아닌 결국 중간에서 누군가가 계속 돈을 나눠가는 구조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조그만 액수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관여되는 어떤 노동자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저하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다 공통된 거 아닌가.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연 제도적으로 문제 없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뭐 쿠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고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를 많이 잃은 사람들이 쿠팡 배달이라든지 뭐 로켓 배송으로 많이 채용을 했고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방법이 이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 일단 이게 쿠팡이 미국에서 IPO를 했지만 고용된 사람은 다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이 뭐 매도하는 것보다는 쿠팡이 정말 변신하고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많은 5조 원이나 되는 그 자금을 가지고 전국에 이제 물류망을 구축하고 또 일본과 싱가포르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OTT 시장에도 진출하겠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아마존을 만든다는 게 쿠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정말 이거는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세에 맞게 또 혁신을 좀 해라. 본인의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서 수익을 올리고 한국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을 써서 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사망사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뭐 그래도 김동식 그 소방대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족들에게 이제 평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또 바로 밝힌 것들은
뭐 당연히 그랬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건 사실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그 쿠팡 측에서 그 유족들에게 대해서 뭐 지원할 법적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고 유족들에게 지원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뭐 간접적으로라도 뭐 농산물이라든가 주민들도 주민들한테도 네. 사실 그 부분도 그 책임 안 주고 배째겠다고 하면은 이 주민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손을 내민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이제 쿠팡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변화된 모습을 좀 긍정적인 어떤 신호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싶고요. 예. 그래서 좀 변화된 모습을 좀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소비자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은데 만약에 이런 상태가 좀 계속된다면 지금 이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카머스 시장에 혹시 변화가 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네이버가 이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한 18% 정도 차지하고 있고 쿠팡은 3위입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한 2위 정도 하고 있고 쿠팡은 전세 이커머스 시장이 한 13%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5조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압도적인 1등을 하려고 이제 자기들이 전국의 물류망을 구축하고 와중에 이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쿠팡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커머스 시장이 아주 발달되기 좋은 조건이고 앞으로 전체 소매 시장이 500조 중에 50%, 약 250조까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원래 쿠팡이 매출액이 20조가 목표거든요. 작년에도 한 15조 원 정도 했고 우리가 보통 시가총액을 매출액이 5배 정도로 곱하니까 계속 경제가 성장하고 쿠팡이 성장한다 그러면 원래는 시가총액 100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원래가 지금 현재 한 70조 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쿠팡이 많은 자금 5조 원 정도 현금도 있고 또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게 좀 근로자의 안전과 또 화재 예방 또 스마트폰을 또 압수한다든지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 뭐 안전사고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교통사고 난다 해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말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다 스마트폰 앞으로 이제 뭐 보관하게 하는 것은 좀 금지하고 다 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게 좀 해라. 네. 쿠팡이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도 이제 걱정을 한 게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쿠팡의 변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지금 사건이 이렇게 반기업 정서로 흐르는 거를 그 경영계는 굉장히 또 우려를 하고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쿠팡으로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수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불만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뭐 우리가 오늘 많은 얘기 나눴듯이 이제 거기 노동자의 안전 문제라든가 이번 뭐 소방 점검이 제대로 돼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과연 결국 그거거든요. 이 결국 근로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 이 회사에서 이 쿠팡이란 브랜드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결국 내가 책임지겠다. 이 내가가 누가 돼야 되냐에 대해서 결국은 김범석 의장은 외에는 없거든요. 결국은. 그럼 결국 앞으로도 그러면은 뭐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김범석 의장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본인은 계속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유지할 것인지 이 쿠팡이라는 회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앞으로도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국내 뭐 재벌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회사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뭐 A라는 회사의 그 오너 내지는 책임자는 누구라는 거는 B라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 등기에서 다 본인 이름을 빠진다면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김범석 의장이 대답을 제시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김범석 의장에게 큰 숙제가 남겨졌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뭐 남양유업 사태가 제일 좋은 본보기 같습니다. 네. 누적된 소비자의 불신과 이렇게 불매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번에 회사도 3천억에 팔고 자기가 경영권 손댔지 않습니까? 쿠팡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물류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정말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번에. 오히려 정말 그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쿠팡은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고 혁신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김범석 의장이.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좀 혁신하는 기업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범석 의장에게 많은 과제가 남겨졌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쿠팡 화재 대응 문제 잘 토론했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학부 교수 그리고 김한규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